뚱뚱한 자의 생존이라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자원 분배의 불균형의 상징물로 많이들 회자가 됩니다. 서구에서 온 뚱뚱한 여인이 정의의 저울을 가지고 눈을 감은 채 굶주린 아프리카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탄 작품입니다. 그 조각상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소년의 등 위에 올라타고 있다. 그는 짐의 무게로 가라앉고 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 단지 그의 등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제외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윤석열은 뚱뚱하고 눈을 감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굶주린 국민들의 등 위에 올라타서 내려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저는 안원구TV 수요일 진행을 맡은 열린민주당 대표 김상균입니다. 제 옆에는 안원구TV의 주인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장님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참 한 주 버티는 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맨 처음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몰랐는데 그래도 네. 또 살아보니까 사라지는 것 참 사람이 모질다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좀 무뎌지는 게 아닌가. 뭐 사건은 좀 더 많은데 그 사건에 반응하는 게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갖고 예. 이러다가는 그냥 정부를 인정하는 게 될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기는 해요. 뭐 안 인정하고 할 도리가 없죠. 네네. 일단은 기본은 인정을 하고 네. 그 토대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해야 되는 건 현실이니까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각품이 오늘 인터넷 공간에서 약간 좀 패러디가 돼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제 어떤 서구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 조각품인데 오늘 그 위에다가 윤석열 얼굴을 붙여놓은 작품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또 그 DK 여신처럼 이렇게 그쵸. 천칭을 또 들고 있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계속 공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상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부자 감세해주고 국민들은 지금 난방비에 또 요번 달에 이제 전기요금이 나와갖고 다들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아직 저는 요금은 못 봤는데 네. 저는 집에 태양열을 이제 해놔서 네네. 조금은 나은데 그 지금 전기라는 건 이제 겨울에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뭐 계속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 요금이 올라가면 네. 서민들은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그 서민이 밑에서 깔려 있는 저 조각상 네. 그걸 대변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는 살찐 그 윤석열이 그 위에 올라 앉았는 그 그렇죠. 모습 정말 그 아주 참 풍자 조각치고는 너무나 참 현실에 와닿네요. 그렇죠. 이 점점 우리가 이제 해학과 이 비아냥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보면서 그냥 씁쓸하게 웃고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는 하는데 오늘 오전에 또 갑자기 생중계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면서 난방비 등 기타 등등의 어떤 물가 상승을 속도 조절을 해라라고 대통령이 마치 국민 걱정하는 것처럼. 그랬죠. 근데 나는 우선 물가보다도 이제 은행권에 대해 가지고 네. 은행이 뭐 돈 잔치를 한다.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행제세를 걷어야 될 대상이 이제 석유 그 회사하고 네. 그다음에 은행 같은 데들이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서민들은 죽어 등골이 휘는데 네. 이 사람들만 지금 돈 잔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이걸 어떻게든 기름값이 안 올라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은행 이자율도 서민들한테 덜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놔두고 갑자기 그거를 안에 돈을 유보시켜 놔라 이렇게 네. 돈은 생겼는데 너 돈 잔치를 해가 너가 가져가지 말고 은행에 그냥 파킹을 해놔라는 거죠. 유보금으로 쌓아놔라는 이야기인데 난 그 소리를 듣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뭐 서민들한테 그 기본적으로 이 어떤 인식을 할 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오늘 지시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은행을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파킹해 놓고 은행에 쌓아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야. 네네. 그런데 지금 오늘 또 이야기한 거 보면 그거 아닙니까? 요금을 지금 올리지 말고 하반기에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도 바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럼 당장은 뭐 안 오르니까 우선 좋아질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금방 얼마 안 돼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불과 몇 달 정도만 유예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안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 눈앞에 보이는 거 잠시 눈만 속이면 되는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와이프한테 거짓말하고 뭐 매 안 맞으려고 그냥 그 순간순간 모면하는 버릇들이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책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참 정말 나쁜 정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지난 주말 그 촛불 집회에서요. 좀 무명의 한 연사가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네네. 우리 그 열린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네네네. 올라가서 이제 네. 사자후를 토하는 걸 봤는데 네. 그 생각보다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요. 네. 아니 평소에 그렇게 이 네. 유튜브 방송은 하는 걸 봤지만은 네네. 이게 또 그 무대에 올라가서 네. 하는 이야기하고는 완전 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걸 못 느꼈어요? 그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또 실수할까봐 연설문을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써가지고 갔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썼더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일단 뭐 생각 나는 대로 얘기를 했었는데 잘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잘 하고 구호 외칠 때만 컨닝을 좀 하시더라고. 네네. 근데 구호는 뭐 그 전부 다들 그 호응을 이끌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신 것 같고 해야 될 이야기들을 아주 조목조목 그 무대에서 쫄지 않고 네. 참 잘했다. 아유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끝냈죠. 덕분에 또 저희 열린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또 입당해주고 계시고 힘실어 주시고 계셔가지고 정말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그 전광판에다가 이렇게 정부가 막 되게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는 걸 광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전번에 한번 네. 잠깐 봤는데 네, 근데 그것도 그 사실에 근거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광고 내용을 이 정부가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게 우선 그 순간을 모면하자라는 네, 네. 건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게 본인이 생각해서 광고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각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자랑할 만한 것 네, 이걸 알리면은 홍보 효과가 있는 것 네. 이것만 골라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전부 다가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저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까? 완전 우리는 거짓말하는 정부야라는 거를 홍보하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웃음이 나왔었던 게 수출 세계 6위다 예. 이런 이야기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수출이 많이 늘었으니까 6위 한 거는 축하할 일인데, 근데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무역 수지 적자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네, 아니 실제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가 이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원래 뭐 성장률이 1.1%대잖아요. 네, 그거는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제 명목 성장률이기 때문에 네. 실질 성장률로 따지려 하면은 물가로 이제 다시 나누어야 되잖아요. 네, 물가 상승한 그만큼 해가지고 올라가는 성장은 그건 성장이 아니죠. 네, 그런데 따지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성장을 거의 그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마이너스가 될 그런 상태인데 네, 수출이 우리나라는 수출 뭐 드라이브형 그런 성장 국가잖아요. 네, 근데 수출이 그동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성장을 좀 견인해 왔는데 네, 그 수출이 지금 세계 뭐 6위 정도로 저렇게 수출이 막 성장했으면은 성장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맞죠. 높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그 수출 액수는 늘어났지만 네, 수출에 상대되는 게 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보다가 수출이 더 적으면은 네, 그 완전 적자잖아요. 그렇죠, 무역 그렇죠. 적자. 네, 그럼 수입은 지금 이야기 안 하고 수출만 이야기하고 있는 맞죠, 거예요. 맞죠. 지금.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집 지출이 3천만 원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지출이 100만 원이고 수입이 300만 원 사람인 사람이 훨씬 더 부자이고 이익이 되는 거지. 뭐 그냥 벌어들이는 거가 많다라고만 광고할 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무역 수지 저는 뭐 경제가 좀 어려워갖고 잘 모르는데 신문을 보니 지금 2008년도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1년 동안의 적자 폭을 1월 달 한 달에 그냥 달성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거는 경상수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 적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는 무역수지보다는 더 큰 개념이잖아요. 네. 넓힌 개념인데 무역수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하고 네. 수입하는 거 요 차이를 이제 그 따라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는 네. 거고 돈이 거기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생산해서 파는 우리 물건들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 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따졌을 때 이제 우리 경상수지 돈으로 들어온 네네.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그걸로 보면은 아직까지 완전히 뭐 우리가 그 적자 개념은 아닌데 네. 무역 수지로만 보면 지금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원인이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하던 걸 줄이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제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꿨지만 네. 그 전에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아예 수출입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4분의 1이 우리 그 수출하는 전체 4분의 1이 중국인데 네. 지금 중국에 거의 지금 수출이 거의 멈춰진 상태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서 적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적자의 한 80%, 80-90%가 거기서 다 지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엄청난 그 변수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에 지금 아직도 탈중국이다 뭐 그 이렇게 하면서 중국하고를 개선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놓고 저렇게 그래서 너무 사람들 속 보이는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이야기 설명을 안 해주면은 잘 모르죠. 모르거든요. 큰 그림 자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수출만 잘 되는 건 세계 6위구나. 얼마나 뻔뻔한 그 저겁니까? 본인이 저런 걸 알고도 저렇게 했다 하면 진짜 뻔뻔한 거고요. 네. 무식하니까 그럴 네.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밑에 있는 그 산자부 같은데 그 수출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장관들이 더 나쁜 X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나라가 망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1년치 적자폭을 한 달 만에 했다라고 하고 지금 또 2월 달 것도 열흘 지난 게 나왔는데 1월 달을 넘어설 걸로 지금 단순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제 이 무역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옛날에 IMF가 왜 왔냐면은 네. 우리가 그때 IMF 원인을 분석할 때 뭐 해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써가지고 네. 외화가 지금 부족해가지고 네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가지고 그 당시에 IMF가 왔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와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잘 모르시나 그때는 젊을 때였나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그때는 그 IMF 때는 그 해외 여행 자체를 못 가도록 그때 맞습니다. 예. 조치를 네. 하고 했거든요. 그 뱃속에서부터 알으시는 네네. 뭐 할아버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랬다. 그런 상태로 간단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수출이 수입보다 적으면은 돈이 이제 외화가 자꾸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을 많이 해오니까 네네. 외화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서 또 외환 위기라는 것을 맞게 되고 외환 위기면 IMF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게 이런 상황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거를 이 전환을 시킬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수출 잘했다 그것만 지금 이야기해서 완전 온 국민들을 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예. 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게 저는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그저 그냥 뭐 수사만 하고 무슨 계속 이재명만 때리고 뭐 경제는 뭘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좀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국방 그 군수물자 수출한 것이 네. 있는데 네. 그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수출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전부 다 이 정부에서 했다고 그건 또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하더니 그건 네. 전부 다 자기들 잘했다고 하고 네. 그 안에 읽어보면 정말 한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서도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뻔뻔한 정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이제 들어왔었던 게요. 그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돼서 예. 뭐 마치 외압을 작용해서 김학의가
출국하는 걸 막은 게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다 무죄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 그러니까 아니 범죄자가 도망갈라 하는 거를 네. 막는데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 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니 공항으로 범죄자가 도망을 가는데 네. 그걸 우선 긴급 체포라도 하고 봐야지. 그걸 갖다가 절차를 제대로 다 안 밟고 사건 번호를 제대로 부여 안 하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법꾸라지들이 하는 것의 그 전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을 그 사람을 만약에 앞으로 진짜 죄를 주게 되면 누가 도둑놈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기사를 말씀드리는 게 마치 무슨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국이 다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데 1심의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을 이미 다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대장동 관련된 이슈도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건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결국은 무죄가 나올 게 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구속을 시키네, 뭐 만에 뭐 회유를 하려고 했네 이렇게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게 우리가 심각한 게 검찰이 과거에 이렇게 자기 식구들은 그 유검은 다 무죄잖아요. 네네. 무검은 유검은 다 무죄고 무검은 다 유죄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그 등식을 과거에부터 해오던 것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금도 네. 똑같은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가족은 손을 안 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나름대로 전부 다 검찰이 하는 짓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일들이 그대로 자행될 수 있는 네.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바로잡지 않고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을 오히려 죄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번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앞으로 공무원들이 검찰을 문제 삼다가는 잘못하면 전부 자기가 다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네. 거야.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참 세상이 지금 완전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냐 싶을 정도예요. 네. 참 정말 좀 좋은 뉴스가 없는데 그냥 뭐 중요한 뉴스는 아닌데 제가 이제 에피소드 같아 갖고 이제 오늘 또 뽑아 갖고 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그 비대위원장 박지원 씨. 예, 예. 그 박지원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을 했다라고 하면서 크게 문제를 삼고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 무슨 짤짤이네 뭐 아니네 마라 예, 하는 예. 논란이 있었고 그게 성희롱이다 아니다라고 큰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어제 갑자기 여당 대표 출마한 천하람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이 아직도 민주당에 지금 소속돼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요는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내 기득권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는데 우리 민주당은 나에게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도리어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천하람이 열심히 해갖고 꼭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을 했어요. 예. 근데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 포스터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됐거든요. 예. 뭐 천하람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첫 글자를 따면 성기를 언급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포스터가 있었는데 예. 그거는 왜 박지원 씨한테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저기에 그 뭐 앞에 자를 따가지고 네네네. 그 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천하람을 찍으면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뭐 하는 것이 꼭 저게 무슨 그 성적 비하 발언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나요? 뭐 의도한 거죠. 의도한 건데 근데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되고 아니면 혹은 아유 정말 저급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박지원 같은 사람한테 문제를 삼고 싶은 건 왜 그 잣대가 항상 바뀌냐라는 거죠. 그 다른 데는 그 천하람은 오히려 지지한다고 그렇죠. 저런 일을 해도 지지한다고 하고 네. 그 다른 쪽에 최강욱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이 사람은 저는 그때 뭐 저는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네. 이런 사람은 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정의당으로 보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딱 정의당에 가면은
거기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쎄쎄쎄하고 놀면서 네.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런 사람들 사회의 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천하람 후보가 도리어 이제 오늘 박지원이 응원을 했는데 됐다 나는 당신의 응원을 받고 싶진 않고 당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용하지 말아라. 도리어 이제 천하람을 정말 그 띄워주는데 도리어 그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박지원 씨가. 아, 천하람이 당연히 그러겠죠. 네. 저런 사람이 자기를 그 뭐 응원한다고 해서 일도 도움이 안 될 텐데 네.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하고 있는 어떤 행위 자체가 되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뭐 당대표를 김기현을 만들려고 온갖 그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온갖 노력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유승민 주저앉힌 거.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준석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작된 네. 거죠.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네. 나경원,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안철수까지 지금 치고 왔죠. 있고. 네. 그런 걸 보면 이게 사실은 당 대표 지명 대회 비슷한 건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명예 대표로 자기가 네네네. 그 갈 수 있다 하니까 뭐 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그 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네. 한다는데 아니 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저렇게 무리한 누가 봐도 지금 무리하다는 거 다 아는 네. 거고 국힘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아마 그건 다 인식할 거예요. 네. 그럼 왜 저럴까? 지금 엄청 지금 쫄리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후에 뭔가 나에게 이 정치 세력들이 해코지를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검찰총장 하다가 네. 정말 졸지에 네.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정치는 뭐 저도 잠시 정치판에 있어봤지만은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당내 세력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정치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우리 박근혜 같은 경우는 탄핵도 한번 당했잖아요. 네. 그러고 지금 자기들의 그 속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안 치고 싶은 사람 입에서 누가 되면은 탄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암시도 하고 네.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속내거든 네. 사람들이. 아무도 당 내에서 자기를 지지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네. 저렇게 무리를 두는 거거든요. 네네. 무리수를 두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명예당 대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명예당 대표이지만 당 대표직을 갖게 되면 당을 직접 본인이 컨트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명예당 대표라고 이름만 명예지 네. 대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표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총재라는 그 타이틀로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도 했죠. 네.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이기도 했고 야당은 그때는 총재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이름을 썼고 신군부 시대 또 대표를 두긴 뒀고 실질적으로는 그 당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군대에 있을 때 부하를 네. 거기 앉혀가지고 사실은 그 관계가 계속 돈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제가 됐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당정협의라는 거를 자주 열었어요. 네. 말은 당정협의고 거기에서 지시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숨어서 이제 이루어졌죠. 네. 형식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숨어서 하기 싫다. 내가 명예총재라는 이름 타이틀로 내가 직접 이제 앞으로 당도 장악하겠다. 네.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상권분리 위반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은 입법기관들을 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행정기관이면은 원칙상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명령을 따르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당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부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부하로 인식하고 당을 장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결국 공천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약한 당내 정치 기반을 뭐 검사 출신이든 아니면 나한테 줄 서 있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을 공천함으로써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검사도 사실은 하나의 그 독립 기구거든요. 네. 헌법 기구라고요. 검사 네네. 자체 네. 한 사람이 국회의원들도 독립된 기구예요. 네. 그런데 정략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이 그 정치적 그 생각이 같은 사람,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네. 모여서 이제 하나의 그 파티를 이룬 거 있는 네. 당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들이 그 뭐 간단한 뭐 우선 당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당론을 꼭 따라야 될 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그 사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상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검사는 그걸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검찰청장이라고 안 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각자 그 사람들을 사실은 그 지휘권을 가지는 거는 아니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사들한테는 왜 그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네. 그 예전에 있었었죠. 말도 안 네. 되는 그런 그 개념을 들어가지고 검사는 다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검사는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상명하복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건 검찰총장에서 너는 앉아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움직이기만 해 이런 네. 건데 그런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로 했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동일체 원칙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별별 정말 해괴한 네. 일들을 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자기 그 수명을 단축하는 길이다.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제대로 된 그 충신이 없는 거예요. 네. 본인의 이제 이익만 좀 추구하면서 대통령이나 정권을 갈아 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면 네.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뭐 윤핵관이다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번에 최고위원 뭐 컷오프에서 다 떨어지고 이준석 계열의 사람들이 전원 다 지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최고위원들 그 심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 덕분에 이준석이 부활하고 있는 모양이 되고 마치 지금 모든 정치 현안을 이준석 대 윤석열의 대립 구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민의힘 즉 뭐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그 암투가 좀 더 가열차게 시작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네. 뭐 많은 그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이제 대놓고 뭐 명예 대표까지 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금 그것도 이제 불안한 거죠. 지금 네. 자기가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명예 대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다 통계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명예 대표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네. 그런 일까지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음에 공천을 못 받는다는 것을 너는 공천 안 돼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당이 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준석 계열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독자 세력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거는 지금 이미 그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나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가느냐의 싸움이지. 네.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다음 이 속뜻은 사실은 명예대표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어요. 네. 다음 공천을 해서 내 친위 부대로 그 국힘당을 그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건데 네. 만약에 그 다른 진짜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그 다음에 공천에서 탈락될 게 뻔한데 거기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거에 이제 맞춰서 민주당 쪽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막 이런 기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사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그 가을에 이제 왜 바람 불고 그러면 낙엽 들어오니까 낙엽이 들어오니 문을 꼭 닫으세요. 이거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난 주말에도 약간 좀 그런 기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제보를 좀 받았는데 특정 계열로 분류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지난 주말 동안에 공교롭게 다 연락이 두절됐대요. 예.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무슨 회동을 한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뭐 취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은 그 국힘당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봐집니다. 네. 이제 국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불안한 정권을 잡은 지금 현 상태의 대통령 입장에서 뭐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어떤 정치 세력이 그 대통령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네. 내려왔을 때 자기의 그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전부 다 이제 세우는데 네. 그거 걱정 때문에 이제 자기 사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다음 공천에 네. 자기가 배제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우리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열린민주당 합당 조건으로 걸었던 사안이 있어요. 네네. 3선 이상은 원래 우리는 3선 이상 못하게 국회의원이 3선이면 12년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2년 동안에 국회 의정 활동을 자기가 원하던 그걸 못 하고 나면 그 사람한테 또 4년을 더 줘봐야 네.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래서 맥시멈 3년만 해라라는 네. 게 이제 열린민주당의 의견이었고 네. 그걸 관철시킨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합당을 했거든요. 네. 사실 그 이재명 당 대표도 그거를 지금 그 당시에 정치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 열린민주당이 거기 간 거에 대한 나중에 문제 제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는 그때 당시에 그게 자기도 그런 생각이다 하고 했던 분이라 이거 이제 다음 선거 때는 그러고 이 물갈이가 되지 않습니까? 3선 네. 이상들을 네. 다 그만두게 하면. 근데 3선 이상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길은 지금 그 국회의장도 그런 케이스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니까 이거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네. 이제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는 이야기로 지금 그 틀거나 아니면은 3선 이상이라도 공천권을 이재명이 안 지면은 네. 당 대표가 바뀌면 네. 자기들 중에 있으면 그 약속했던 거 다 무시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저런 짓을 벌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하고 민주당은 결은 좀 다른데 네. 결국은 자기 욕망에 지금 있는 거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유지와 새로운 세력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저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다 사라져야 될 사람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청장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 다음 선거 때 3선 이상 의원들을 배제하는 걸 관철시킬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그게 사실 맞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3선 이상은 다 원로들인데 네. 아무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 되면은 안 되니까 아마 자기 지역구에서 3선까지만 봐주고 다른 지역구로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지역구가 가지고 있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구는 험지니까 네. 험지에 나가서 자기가 살아오는 것은 뭐 괜찮다든지 네네. 이런 방식으로 뭐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과연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까 그런 좀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요. 안 내려놓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맥락에서 또 다른 어떤 정치 집단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진보 정당, 예. 그 정의당이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네네. 뭐 그 발단 자체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어떤 1심 판결이랑 좀 이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그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계속 변명을 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 거짓말이 하루 지나면 들통이 나는데 처음에는 1심 판결에 김건희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네. 거죠. 김건희라는 사람이 네.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 가족이죠. 쉽게 말하면 가족이 과거의 비리에 연루가 돼 가지고 지금 재판에 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해명을 내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저게 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냐. 이게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방어를 해야 될 만큼 심각한 일이다. 네. 이게 왜냐면요. 그 대통령 선거 당시로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면 네. 그때 그 기자들 가는 토론인가요? 그 자리에서 네. 기자들이 한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저는 2010년 그 초에 네. 5월 달까지인가 그 가지고 있던 거를 뭐 누가 그 투자를 하면 잘한다는 사람이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네. 있어서 그한테 맡겼고 해보니까 사실 손해를 받고 네. 5월 달에 팔아치우고는 그 뒤에는 다 손을 뗐다.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 또 나는 모른다. 네. 그리고 2010년은 내가 결혼하기도 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따지고 보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될 목적으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돼 버려요. 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큰 심각하게 보자면 지금 당선이 되고 나면은 대통령은 형사 소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그 기소 중지가 돼 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거는 이제 문제되고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일단은 그 정통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는 네네.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정통성 문제가 생기면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문제가 선거 때 그것을 실드를 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가 돼버린 거죠. 허위사실 유포로서 당선에 기여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게 탄핵 사유로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네네.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방어를 하는 것이 네. 그렇게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에서는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이 그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의 검찰이 샅샅이 수사했는데 기소조차 못했다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명도 말이 안 되는 네.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를 하는 주체는 검찰총장이 하지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죠. 네. 검찰총장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을 때 그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안 하고 계속 손도 댄 적 없어요.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안 불렀지만 네. 그런 상태로 쭉 오다가 그 윤석열 씨가 그만둔 시점 네. 그게 2021년인가요? 네. 2021년 3월 달인가 그만뒀을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겨우 수사가 돼 가지고 네. 지금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람들 다 그 줄줄이 그때 그렇죠. 기소가 되고 네네. 지금 재판까지 지금 이르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면 뭘 털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수사 책임자였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아무도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난 다음에 됐다면 그거는 그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니 정말 저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을 하려면 뭐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라고 했었을 때 180
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현재 169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무소속이 7명. 그러면 무소속이 다 동의한다라고 전제를 해도 176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정의당이 6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데 지금 무소속도 민주당 성향이기는 한데 네. 그 중에도 또 아닌 사람 있죠. 네. 그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네네. 내가 알기로는. 그 나머지 무소속들은 뭐 그래도 민주당 성향의 이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정의당이 안 들어오면은 네. 그 종족수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먼저 하자. 참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 없어져야 될 당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우리가 정의당이라는 게 사실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의당이라는 거는 이미 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많이 사라졌고 네. 거기에 정의당에서 그나마 이 노회찬 그 의원하고 같이 일을 하던 분들도 지금 다 탈당을 하더라고요. 지금 네네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른 분들이죠. 네. 열린민주당하고 접촉해서 좀 열린민주당 그 사람들 좀 네. 좀 영입을 하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정의당은 그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뭐 소위 말한 패미당, 패미당이요. 예.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그 앞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심상정 씨하고 이제 이정미 씨. 예. 이 두 사람도 보니까 이제 맛이 간 것 같아요. 네. 그 옛날엔 노회찬 의원 때문에 가려져서 그 사람들도 다 뭐 생각들이 바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그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제 방해를 했다는 거를 그걸 민주당의 모든 적을 돌리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실제로 이 사람들도 기본적인 생각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이나 이런 걸 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거 모른다 그러면 그건 뭐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럼 왜 저런 목리를 부리느냐? 우리한테 다음에 그 의석을 다오 이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 우리 지금 목리 부리고 뭐 해서 너 힘들게 할 거야. 너 지금 김건희 특검 가야 되지. 만약 특검 갈락하면은 나한테 그걸 줘.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우리 김평론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김종대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심상정 씨하고 네. 윤석열 씨가 네. 둘이 그 뭐 전화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린 중대선거구 다음으로 가자고 둘이가 서로 그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원래부터 둘이가 좀 아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중대선거구제 가는 거는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거를 일부 수박들만 지금 중대선거구를 민주당 안에서 가자고 하는 건데 그 세력들이 아까 공천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에 지푸라기라도 우리 잡고 흔들지 않으면 자기들한테 앞으로 당이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아지거든요. 네. 좀 잘해서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네.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더 멀리 하지만 정치적 이익만 지금 노리고 있는 아주 그 치졸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한간에서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검찰 캐비넷이 두려운 게 아니냐. 정의당 쪽에서도 분명히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고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후자는 뭐 정의당의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100%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자보다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그 역사 과거에 지내온 역사나 이런 걸 보면 그 전자가 더 그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이 앞뒤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게 그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뭐 어떤 하나의 한 스팟 시점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흐름과 앞으로 가야 되라고 자기 주장하는 바하고 이걸 연결해 봤을 때 결국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싶고 저 최근에 사진에 보니까 조정훈과 이정미가 네. 그 사진을 같이 한번 그 손잡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지금 맞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법사위에서 네. 이 패스트 트랙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를 조정훈이라는 자가 그걸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는데 그 둘이가 만났다는 것은 검찰 캐비넷보다는 네. 그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같이 뭔가 도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조정훈도 그 나중에 민주당에서 너 나한테 전번에 그 비례대표 줬듯이 네. 그 또 비례대표를 주든지 뭐 지역구를 줘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결국은 이제 그 특검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거래의 도구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움이 없으면 너네는 못할 거니까 우리 특검을 너네가 통과시키고 싶으면 우리에게 뭐 떡고물이 떨어져야 되지 않겠냐. 뭐든 간에. 그렇죠. 네네.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패미정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기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빵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그 박창진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 정의당에서 당원들 이제 그 강연을 했대요. 강연을 하면서 여승무원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승무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의당에서 강연을 못하게 왜 여승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냐. 그럼 뭐라고 그러나? 승무원이라고 얘기하지 왜 남녀를 이렇게 해갖고 여자는 여자를 붙이냐. 그래서 강연이 결국은 그 끝내지를 못했대요. 강연 자체를. 그런 그 승무원들이 반발을 했나요? 아니요. 정의당 관계자들이. 정의당에서 당원들 상대로 강연을 하고 있다가 그래.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너무 시끄럽게 깽판을 속어로 깽판을 쳐서 결국은 그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강연을 못 마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난국에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울타리 쳐놓고 살게 해야죠.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아니 여자는 여자 보고 여자라고 그러고 남자는 남자 보고 남자라고 하지. 네. 그게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그 다른 거를 그럼 똑같이 뭐든지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 네. 뭐 틀리고 맞고가 아니잖아요. 네네. 다른 거는 다르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차별입니까? 네. 정말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또 뭐 말씀을 드리면 정의당 내에서는 이상하게 그 성추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이건 제가 직접 이제 들은 얘기인데 좀 정의당 내에서 무게감이 있는 중년의 남성이 코로나 당시에 이제 당원들과 같이 술자리를 하다가 9시에 이제 그때 왜 영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업 제한이 있어서 모 인사의 오피스텔로 이동해서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대요. 그리고 뭐 화장실을 가는 거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일어나다가 바닥을 짚는다고 손을 짚는 게 옆에 있는 여성의 다리를 짚은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남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이 있는 라인들 그 라인을 다 축출해내는 도구로 그 성추행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들이 하는 짓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젠더를 무기화하고 남녀 사이의 갈등들을 더 조장하고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박지현도 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젊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차라리 지지하겠다라고 돌아서면서 윤석열 같은 괴물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페미니즘을 주창하는 그 이준석이가 그렇게 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거 그 반사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박지현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 민주당에 아직도 있냐고 내가 물었던 네. 거고 정의당에 가면 그 사람들끼리 그래 모여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전부 저좀 난극에 아니면 뭐 무인도 같은데 모여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길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네. 같은 사회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같이 그 살도록 같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그 특수성을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박창진 씨가 탈당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독단적인 나를 보여주기 위한 선거, 또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진보 가치를 보여주는 정치, 또 다수 대중의 삶을 얘기하기보다는 특정 계층과 집단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 후에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2030 여성을 위한 지지층을 부르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과연 대중적인 진보 정당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창당의 이념, 여전히 존재하는 정의당의 이념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특정 뭐 페미니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페미니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장악을 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여러 군데서 드러났잖아요. 지난번에 정의당에 지금 여성 의원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때 그 비례대표를 순번도 막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러는 과정에서 순번 바꿔가지고 막 말도 말썽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그 제대로 생각을 갖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당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천호선 네네, 씨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박창진 씨도 네. 그렇고 그다음에 한창민 씨 같은 네, 분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그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네네네. 도저히 그 당에 있을 수 없다 네. 그런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걸 보면 정의당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제 그 예측인데 아마 다음에는 좀 당으로서 존재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런 무리한 지금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목리를 부리고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천호선 씨 같은 경우에는 같이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죠. 네. 훌륭한 분이고 같이 근무도 했고 또 그 정의당에 그 적을 두고 있을 때도 한번 만나고 했는데 네네. 아주 그 생각이 건전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천호선 대표를 잠깐 만나갖고 좀 조언을 얻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한테 무슨 조언을 구하냐. 나는 어차피 창당을 했지만 망한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되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의당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을 창업주인 본인이 탈당 대표까지 했는데 탈당을 하는 현실인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현실에서 건강한 정치랑은 굉장히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의당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는 정의당은 아마 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원외 정당으로서 뭐 존재하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 원외 정당으로 밀리는 건 거의 당연할 것 같고 네.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뭐 또 정의당 하면은 여러분들 뭐 기억을 좀 계속 소환해 보면 당 대표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사퇴를 하는 사안도 벌어졌었거든요. 그 장혜영 의원이랑 김종철 대표가 무슨 저녁 식사를 하다가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성추행이라는 개념이 네. 참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라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떤 일이 벌어져 사실은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여성이 남성을 예를 들어서 특정 네. 부위를 이렇게 밀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 성추행 기분 나쁘게 느끼면 기분 좋아할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나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성추행 여부가 달라지는데 네. 유독히 남성들한테만 그 기준을 많이 적용한단 말이에요. 네.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성추행 당한 적 있어요. 지하철에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대처를? 에이그 그냥 그거 말했죠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남성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귀엽다고 얼굴을 이렇게 아이고 잘생겼네 하고 네, 뭐 네, 네. 그건 성추행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성이 남성을. 네.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서 자기들 주장만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는 힘들죠. 그것만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갈 수 없는 쪼그라지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실은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는 좀 부채의식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도 좀 그립고.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정당을 계속 그래도 우리가 노회찬 생각해서 뭐 한 비례표 줘야지 찍어줘야지 이런 그 부채 의식은 이제 더 이상 느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뭐 6411 버스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할 텐데 얼마 전에 분명히 정의당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왔냐면요. 이제는 6411 버스에서 내릴 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의당 내에서 했었거든요. 네. 노회찬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걸로 읽힐 수 있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이들이 부리는 목리를 뭐 표로 심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네. 그 2% 지지 네. 그게 선거를 갈랐잖아요. 맞습니다. 결과를. 예. 사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다들 그 정의당에 대해서 심상정에 대해서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네. 0.7%를 2%가 그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선거 결과가 바뀐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따지면은 심상정한테 그 원인을 물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그 문제는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쨌든 간에 뭐 진 거니까. 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하는 짓이 보니까 모든 온 국민들이 다 지금 그 국힘당의 문제점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고 지금 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네. 거기를 결과적으로는 돕는 네. 이런 결과를 지금 계속 그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대선 말씀하시니까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심상정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당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 검찰 정부를 막고 진보 진영의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해버렸었으면 네. 정의당 아마 대박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의당이 그랬으면 아마 다음에 한 20석 이상 그렇죠. 원내 교섭단체로 뛸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뭐 입각도 정의당 인사들을 공동정부 개념으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아마 안철수를 윤석열은 배신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심상정을 배신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민주진영이 이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경제 위기에 서민들의 어떤 부담감을 좀 더 줄여줄 수 있고 더 따뜻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어떤 모범 사례로 많이 회자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네. 그 정도 인물이 됐으면 벌써 정의당이 벌써 우뚝 섰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부터 표방했던 거는 그게 그 맞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걸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그 패미 쪽으로 가는 바람에 네. 정작 가야 될 것들이 다 사람들한테 묻혀버리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듣기도 싫어. 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의 지금 심상정 씨는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한테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의당 지지자의 80% 이상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 그래요. 근데도 당원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그 유권자들은 그렇게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는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제 국힘 이중대가 돼간다라고 하는 그 조롱이 맞는 게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가 칭찬했더라고요. 대구시장. 네, 대구시장이 네. 정의당이 처음으로 이뻐 보이기 시작했다고. 예. 이게 칭찬이 아니라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완전히 들었습니다. 매기는 거죠. 네. 매기는 거고 그 지금 정의당이 그 얼마나 그 저걸 했으면 홍준표라는 사람이 네. 이뻐 보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진보 진영에서도 좀 시원시원하고 좀 일치단결하고 좀 강한 전투력을 보이는 그런 현장을 좀 중계해드리고 싶은데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라고는 우리 그냥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뉴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정치 이야기로 주로 많이 네네. 흘렀는데 하여튼 그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보이잖아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했으면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숨어 있는 내용들을 좀 네.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갔으면 합니다. 네. 결국은 많은 정보들이 그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아농구 TV는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정말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리고 아농구 TV의 주인장 안원구 총장님께서는 내일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